메이저 수학학원 홍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김밥을 드시면 돼요. 원래 저희 김밥이나 샌드위치 하면 같이 드시면서 하시라고 하는 건데, 포장지를 드린 이유는, 혹시 이따 싸가시는 분들 편하시라고 하신 거라서 편하게 드시면서 하시면 되고, 이게 사실 주제 자체가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고 새로 시작한다 그러면 사실 좀 약간 좀 민망한가 봐요. 네. 그래가지고, 좀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제 각 학생들이 이제, 수학 공부를 할 때 이제 시험 점수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기본 유형서 이런 게 성취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이제 좀 허들이 걸리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개별 상담을 하면 이제 그 학생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이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를 제가 전 이제 오랫동안 수학을 가르쳐 왔잖아요. 제가 실제 수학 가르친 거는 한 26년 됐거든요. 분당 지역에 여기서만 지금 똑같이 가르친 지가 한 17년 차 정도 되니까, 예, 저희가 물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 반이 제가 초등 반도 있고 5학년부터 고3까지 다 가르치거든요. 그동안에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게 잘하는 애도 있었고 못하는 애도 있었고 새로 시작하는 애도 있었고 중간에 갔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하는 거랑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동안 제가 고민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고민해 왔던 거,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또 아이들 받으면서 계속 이제 약간 경향이라는 것도 좀 바뀌니까, 경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교과 과정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 성향도 좀 바뀌시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년 전에는 제 강하게 되게 통치를 하면서 숙제를 많이 내면 아이들이 힘들어해도 엄마가 무서워서 학원을 왔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강하게 통치해서 엄마랑 합의를 해도 아이가 힘들면 도망갑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율하면서 가르치긴 해야 되는데, 그러나 저러나 결국은 수학학원은 어쨌든 수학 성취를 내야 되고 성적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좀 한 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어떤 게 된다를 전반적으로 좀 들으시면서 저희 아이가 여기 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고민을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저랑 상담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반 학부모님들 많지만 연락을 주시면 따로 연락을 드리고, 끝나고도 제가 어쨌든 열려 있으니까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진 보여드리려고 한 장표라서 보통 설명을 드리진 않습니다. 네. 80kg 정도일 때 사진인 것 같아요. 네. 입학 테스트는 있으니까 이 입학 테스트 신청을 하면 제일 좋은 거는 저희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만, 상담을 저희 행정원장님이 이제 각 담임선생님 성향 맞는 분을 소개도 시켜주시지만, 예를 들어서 저랑 상담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하시면 따로 시간 잡아서 제가 상담해 드리니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기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애는 그 기본도 아니라 그 밑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들어보시면, 이게 모든 시작은 보통 센이긴 해요. 그러니까 중등 기준으로 보통 개념 원리를 하고 아니면 개념 유형을 하고 센을 보통 푸는데, 센을 기준으로 잡는 이유는 센 B단계가 가장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아주 심하라고 안 느끼고, 그냥 문제를 저희가 접할 때 학교 시험 기준으로 보면 그냥 예를 들어서 뒤에 20문제가 있으면 뒤에 어려운 문제 한 5문제를 뺀, 예를 들어서 한 5번부터 한 15번까지의 일반적인 문제 난이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모두 망라되어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나갈 때 어쨌든 개념서를 하는데, 중등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개념 원리, 아까 고등 같은 경우는 정석을 하기도 하고 하이매스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이 센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제가 나눈 이유는 이 자체가 아직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뒤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안착의 의미에서 초등 수학을 하다가 중등을 처음 하면 중센이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초등 수학에서 사고력을 들었던 학생이라도 초등학교 사고력이란 거는 그게 심한 문제를 풀 정도로 듣고 본인이 소화해서 연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초등에 있는 연산 공부한 거에서 사고력 수학은 그냥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애들 그냥 재밌게 식도 써보고 그냥 머리를 좀 써보는 거지, 실제 그 문제를 해석해서 아이들이 푸는 연습까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초등에서 실제 경시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심한 문제를 거의 손댄 적이 없어서 생각보다 초등을 하던 아이들이 중등을 했을 때 센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한 학생들의 이제 가장 큰 이제 중등에서 넘어야 될 허들은 저희는 중등, 고등이나 이런 센을 하던 심화 문제를 하던 사실은 성취가 90% 100%라서 거의 다 맞아야 되는데 초등 때는 쉬운 문제는 그냥 그럭저럭 연산을 보지만 어려운 문제는 사실 그냥 설명을 듣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심화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초등이 왔을 때 뭐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그 능력치나 수감이나 그동안 한 거에 따라 다르지만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보다 좀 쉬운 책이나 이제 이런 걸로 가르치고 복습을 시키는데 그 중에서 안 될 때 이게 이 아이가 셀을 풀게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1-1 교재 자체가 원래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1 교재를 초등이 처음 할 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걸 왜 2번 하고 3번 하냐고 얘기하지만 저는 1-1 교재는 특정 부분을 한 20번도 해도 남는 양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문자식이나 1차 방정식을 많이 해서 기본이 갖춰지도록 해야 나중에 2학년 가서 2학년 거 센을 보거나 2학년 안 가더라도 2학년 센을 보거나 나중에 할 때 중등 센이 이거는 그냥 기본 교재구나라고 느껴지는 시점, 그게 저는 중등 수학에 대한 안착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고등도 마찬가지인데 초등에서 중등 간격이 이 정도 되면 넘어야 될 게 중등에서 고등은 한 이만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등 간격을 줄여서 고등의 센에 안착을 하고 심화 문제를 풀어서 시험 보는 데까지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중등 과정에서 지금 선행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거고 이게 센이 되는 학생이 있어요. 문제를 푸는데 어렵지 않은데 근데도 기본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센 정도의 문제를 풀었는데 얘가 60점을 받고 70점을 받잖아요. 이거는 복습의 문제예요. 복습과 제대로 안 푸는 거. 이게 이제 오늘 얘기하는 핵심인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학하는 원장들이. 책 한 권만 가지고 10번을 풀고 소화를 하면 다 된다. 이게 하나는 맞는 말이고 하나는 틀린 말인데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어머님들 생각하실 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다 풀어서 맞고 지나가면 이게 소화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이 아이들이 그 내용을 듣고 저한테 물어보면서 풀고 한 번 풀고 나서 지나가고 이거를 복습을 안 한 상태에서 한두 달이 지나잖아요. 그럼 이 자체가 문제가 안 풀려요. 이게 되게 정상적인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은 이제 몇 달 만에 이걸 끝내고 이제 이런 플랜들이 있고 마음이 조급하시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제가 항상 그 상담할 때 말씀드린 게 1-1 할 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서 오래 걸리더라도 지루한 싸움을 하고 나면 나중에 2학년 1학기 이건 좀 편하게 빨리 가거든요. 근데 거기를 좀 못 견뎌 해요, 요새는. 제가 초등반을 딱 화목에 고정해서 하는 이유가 그때 애들을 습관을 잡으면 초등 애들은 습관이 잘 잡히거든요. 초등은 엄마는 무서워서 그런지 저를 무서워서 그런지 일단 말을 잘 들어요. 뭐 노트에 쓰라고 하면 쓰고 뭐 숙제해오라면 숙제하고 근데 이제 그때 굉장히 지루한 과정을 좀 잘해서 저 정규반으로 넘어온 학생들은 뒤에 중등을 되게 빨리 가고 심화를 가는데 거기서 이제 좀 힘들잖아요. 애들이 동기부여도 안 되고 시험이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가 해야 되고 공부는 해야 된다고 하고 엄마도 좀 무섭고 하고 나면 좀 놀 수 있고 이러다가 끌려가다 보면 지겹잖아요. 매일 숙제 나오고 그렇게 해서 여기를 1-1 있는 부분을 좀 부실하게 한번 지나가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게 좀 잘 안 풀려요. 그리고 계속 여기가 다시 눈을 봐도 약간 낯설고 근데 막상 다시 그거를 공부를 하려긴 싫고 이런 굉장히 이제 본인 스스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잃거든요. 그래서 이 되는 학생도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번 처음 할 때 제가 항상 그 성취라는 게 센 B단계 기준으로 한 85에서 90점 정도 얘기하는데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복습을 사실 여러 번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한 권을 10번보다는 저는 한 권을 한 2-3번 하고 다른 책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일단은 하나를 10번 하면 되게 제일 좋은데 아이들이 너무 지겨워하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복습을 하는 걸 싫어하진 않는데 복습을 하면 더 자기가 본인이 잘 풀면 되게 나아졌다고 느끼고 잘 하는데 그게 한 4-5번 넘어가면 너무 지겨워하더라고요. 특히 시험 때가 아니면. 그러면 저는 약간 요렇게 센이 있으면 뭐 일품이나 이런 거는 약간 겹쳐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난이도가. 이게 완전히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바꿔서 복습을 시킬 겸해서 풀리면서 두 번째 이제 좀 어려운 문제나 심화 문제를 푸는 연습을 시키고 심화 문제를 잘하신가요? 접하는 걸 연습을 시키는 그런 게 좀 필요한데 요 두 개가 안 돼서 그냥 넘어가면 기본이 부족하면 사실 계속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선행의 문제인데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뭐 중등이든 고등이든 그러니까 중등 자체를 잘 소화가 안 되는데 고등은 뭐 공수 1, 공수 2를 뭐 한 번이나 2번 봤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저랑 이제 상담해서 해왔던 책 딱 가서 딱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책이 이게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진도를 딱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하다 보면
나오면 사실은 이제 많은 문제를 풀리고 그걸 소화하고 나가면 진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자체 교재라고 만드는 문제가 한 단원당 문제 수가 좀 적은데 어떤 학원은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더라고요. 뭐 셀이나 RPM이 있으면 홀수법 문제만 풀고 지나가요. 근데 그 홀수법 문제가 애들이 숙제가 다 안 되면은 다 안 돼 있고 중간중간에 비어 있고 틀렸는데 오답이 안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넘어가서 공수 원투를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그 고등의 시험이라는 것 자체는 그 기출시험 아니고 그냥 기본 시험을 보더라도 고등수학 쌤이 처음 적응도 힘들지만 한 두세 번 보고 복습을 하고 시험 봐야 점수가 나오는데 그렇게 그냥 약간의 쉬운 교재 얇은 걸로 공수 원을 투를 만만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쌤을 못 풀어요. 쌤 정도도 못 풀거든요. 그럼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건 일회독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새로 시작한다 그러면 저는 다시 쌤부터 설명을 해서 자기 본인 스스로 푸는 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푸는 것도 그냥 단순히 푸는 게 아니라 저는 공수원을 풀리면 앞에 처음에 다항식 연산부터 2차, 이거 아직 이제 고등 얘기인데 그 2차 부등식 있는 부분까지를 쌤만 여기만 한 서너 번 풀리거든요. 갈 때도 한 두세 번씩 풀리고. 그러니까 그 대수를 기본을 당연하게 애들이 구구단 외우듯이 안 잡히면 사실상 앞 뒷부분에 하나도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그 단원당 아니면 그 과정에 딱 핵심되는 부분을 복습을 많이 하고 계속 애들이 반복해서 머릿속에 숙지하지 않은 상태로 나가면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디까지 했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다 다시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뭐 제가 가르친다고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게 복습을 시키고 애한테 각인을 시키는 거지 뭐 제가 하나의 엄청난 설명으로 얘가 빡 다 알아듣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어제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공수 원투 안 돼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인 대수나 미적분 그거 센 중등 때 한번 훑고 가봐야 어차피 다 까먹고 다시 하니까 차라리 앞부분을 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이게 선행 자체가 단순하게 내가 3개월짜리 하나 들었다로 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좀 말이 안 돼요. 이 공통수학 옛날에 저희가 옛날에 할 때 일반 수학이었죠. 일반적으로 공통수학하고 옛날 옛적에 그 부분이 있는 부분이 저도 중등 때 실력 정석 풀 때 한 13번은 보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암기가 될 정도로 돼야 그 뒤로 거기서 구구단처럼 뻗어나갈 수 있는 건데 거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가고 선행이 여기까지 왔는데 얘 왜 다시 해요? 다시 해요? 말씀하면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여기는 이렇게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상담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중등 시험 못 보고 오거나 아니면 고등수학 선행해서 했는데 시험 못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제가 다시 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좀 지루하지만 다시 합니다를 말씀드리고 하는 게 저희 반 지금 중3도 한 명 되게 소질이 괜찮은 아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되게 소질이 좋아서 중등 시험을 잘 보는데 고등 수학을 좀 부실하게 해가지고 본인도 찜찜하고 이런 경우는 제가 너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쌤부터 내가 일단 복습을 하고 심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될 때 대수를 나간다는 복습을 다시 한다는 얘기를 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게 그 아이도 그게 마음이 편한 게 본인도 되게 찜찜한 거예요. 내가 여기 지금 안 풀고 넘어가고 오다 마나고 한 게 본인 마음속에 무의식적인 죄책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셔야 된다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쌤 B는 되게 잘 푸는데 심화를 일부러 좀 멀리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약간 초등에서 그런 이제 어떨까 그러니까 공부 효능감에 대한 얘기인데 내가 1시간에 30문제 풀어서 한 90점 맞으면 되게 좋았는데 어려운 문제 풀려고 놨더니 A급을 풀더니 못 풀어요. 그러니까 1시간에 한 2문제도 고민이 안 되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제 어머님한테 도와주시던 제가 그걸 도와주던 아니면 그거를 듣고 다시 풀고 이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심한 문제를 풀 때 내가 안 되면 도움을 받고 내가 고민해보고 다시 복습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겪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출문제 가서도 푸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게 신기하게 근데 뒤에 제가 학생 성향별로 나눠주는데 아이들마다 되게 달라요. 쟤는 B 정도 풀 수 있는 아이가 BC를 풀려면 쭉 풀다가 C는 그냥 모르는 게 있더라도 쭉 푸는 아이가 있고요. 이 문제가 딱 어렵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문을 딱 닫는 애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그거를 설득해서 하고 하는지.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고등 가서 자의를 풀면 문제 난이도가 붙었어요. 별 없고 별 하나, 별 둘, 별 셋. 문제를 읽어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위에 별이 2개가 있으면 나는 별 2개 못 풀어 라는 시선으로 보면 안 풀려요. 제가 항상 가끔 애들한테 시험 전에나 고등학생도 고등학생 얘기하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겸손한 태도는 되게 중요하지만 수학을 바라볼 때는 건방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건방진다는 얘기는 아까 초등에서 중등 안착돼서 중등 수학생이 되게 쉬워 보일 때 그때가 사실 되게 편안하게 풀리거든요.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저는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옛날에 문제가 안 풀리면 문제가 틀렸다고 생각했다고. 그런 마인드로 가서 풀어야 이 문제가 풀리는데
아, 난 어차피 어려운 문제 못 풀어. 들어가면 또 못 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극복을 좀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그 심화 자체가 기본이 돼 있는데도 안 되는 경우. 요거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아직 센 B단계가 정도의 문제가 소화가 안 되는데 심화를 그냥 풀면 이거는 사실은 더 답이 없긴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심화 문제라고 하면 뭐 중등 기준으로 심화는 이렇게 깊진 않지만 예를 들면 고등 기준으로 얘기하면 어떤 문제를 푸는데 교과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단계가 한 3개 정도 나눠. 이게 이런 게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센 B 정도까지가 숙지가 많이 돼 있으면 여기까지는 푸는데 여기가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본이 된 경우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제가 너 여기까지는 풀었는데 여기 뒷부분은 이게 이런 내용으로 해서 아니면 이런 식 자체가 이렇게 주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얘기지만 뭐 하는 거다라고 알려주고 나면 이 문제가 소화가 돼요. 다시 자기가 오답을 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이 안 돼서 여기서부터 이해가 못해. 내가 이렇잖아. 뭐 그거 이런 게 있었던 게 같네요. 그래서 이게 납득이 되지? 네. 이게 납득이 되지?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푸는 거야. 그러면 이제 들을 때는 쭉 알거든요. 이거 다시 풀면 안 풀려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래서 심화를 할 때도 기본이 되지 않고 하면 사실 되게 어려운 거고, 그 기본이 되는 게 저는 일단 지금 중고등에서 나와 있는 시중 교재 중에는 센이 제일 무난하기 때문에 제가 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센 아니고 나는 센 표지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해서 뭐 RPM을 한다, 딴 걸 한다, 뭐 괜찮습니다. 비슷비슷해요. 사실 문제가. 크게 다르진 않는데, 그냥 가장 일반적인 걸 쓰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각 과정에서 복습을 제대로 안 한 게 제일 크고요. 복습을 제일 안 한 게 크고, 이게 되게 지루한 싸움이잖아. 하나하나 다 풀고 복습하고 오답하고 되게 하는 거. 그거를 되게 지루하지만 계속해서 좀 견딘 아이들이 그 뒤에 힘을 발휘하는데, 사실은 이제 조급하잖아요. 조급하기도 하고, 사실 정확하게 하면 조급한 것보다는 보통 공부를 싫어하죠,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그 매일매일의 이제 지겨운 걸 할 때 어떤 즐거움이 있게 뭐 그 수업을 좀 재밌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칭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견뎌 나가야 되는 과정인데 이걸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걸 했는데 잘 안 풀리는데 뭐 거기를 제대로 숙제 검사를 안 하고 뭐 거기 오답 안 했는데 이렇게 덮고 넘어가면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내가 거기가 부실하다는 걸 알아서 엄마가 너 2-1 할 때 되지 않았네? 그러면 사실 나 앞에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하려도 본인 스스로도 고생한 흔적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별 허들이 다른데 그걸 좀 알고 계시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평면적으로 쭉 진도만 빼고 나가면 사실 중간에 걸리거나 힘든 게 있는데 넘어가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중1에 물론 뭐 초등학교에서 처음 오면 최대 공략수 최소 공부에서도 어렵지만 사실 중1의 핵심은 문자화식이랑 1차 방정식이거든요. 옛날에 활용까지 말씀드렸는데 요새 활용의 비중은 좀 적어서 제가 문자화식이랑 1차 방정식 여기를 드리는 거고 요게 안 된 상태에서 여기 가면 여기 연립 방정식이랑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만약에 초등이나 중1이 여기가 안 되면 거기를 하는 게 맞아요. 복습을 하고. 내가 중2인데 여기가 안 돼 있어. 그럼 여기를 하긴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 시작할 때 여기에 있는 이 중2가 시작하면 유리수와 순환수수 나오는데 이건 좀 별도 과목이거든요. 이건 따로 알려주면 되고 여기 나오는 방정식과 부등식 있는 거 그다음에 1차 함수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면서 여기 내용이 있는 거를 상기시켜서 복습을 좀 시키면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제가 굉장히 초등학교 때부터 반복을 어머님도 설득하고 아이들 설득해서 여기를 좀 많이 하고 왜 이렇게까지 많이 하냐고 하잖아요. 그럼 2-1을 센을 나가면 쭉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심화책 풀면 풀고. 여기가 안 돼 있으면 여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중1이면 다시 여기를 하는 게 맞는데 중2인데 이걸 하라면 애도 의욕이 안 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부분에서 여기서 연계되어 있는 부분을 해가지고 그거를 반복시켜서 극복하는 방법이 좋은 거고요. 2-2 도형은 별도예요. 별도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중3이 됐는데 내가 도형을 기하를 못했어.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건 없어요. 거기 도형의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고등에서 나오긴 하지만 중등 도형이 아주 심화 비틀어 놓은 도형 자체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데 내신 성적이 안 나올지언정 중3은 만약 문제가 생기면 중3은 사실 고등 수학이랑 연계가 되게 심하거든요. 어머님도 저희 한국에서 크면 다 알잖아요. 그 인수분해 2차 방정식이 있죠. 거기 되게 제일 중요한 건 아시죠? 거기가 나오는데 그런 게 있어요. 중3이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가 방정식이랑 함수가 아예 안 돼 있어. 그러면 그거는 그 부분을 가볍게 짧게라도 좀 숙지를 하고 가긴 해야 돼요. 그리고 집중해야 될 거는 인수분해부터 2차 함수까지. 여기를 많이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좀 대수가 좀 체계가 잡히는 그래서 그런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학년별로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하는 좀 별도예요. 대수를 아무리 잘해도 기하는 못 볼 수 있고 그거는 별도의 얘기를 드리는데 어쨌든 저희가 고등수학에서 대학을 가는 건 이게 핵심이거든요. 1학기 과정.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문자식, 1차 방정식. 사실 여기 좌표평면 순서상은 알면 좋은데 어차피 여기서 1차 함수로 소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립방정식, 부등식, 1차 함수. 그 다음 여기는 곱셈공식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 요렇게만 잡아도 사실 고등수학 가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고등학생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하냐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수학 처음 다항식 연산부터 2차 부등식까지 여기를 시키면서 중등 내용을 다시 알려주면 포함되긴 해요. 그러니까 그 단계별로 새로 시작하는 솔루션이 좀 다르다는 거. 근데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아직 우리가 학년이 오지 않았을 때 어머님들이 애들 볼 때 어디를 집중하고 하고 넘어가는 게 잘하는지를 알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단순히 시험이 좀 약한 게 있어요. 저희는 이제 시험 보는 건데 시간 안에 보잖아요. 일단 아셔야 되는 거는 만약에 있잖아요. 뒤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중등 시험을 잘 봐요. 대수를. 도형은 좀 별도인데 대수를 잘 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중1이나 중2인데 엄마 나 시험 보는데 시간이 정말 빠듯했어. 마지막에 마킹하느라 되게 고생했어. 근데 다 맞았어. 이거는 위험 신호예요. 이게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등 시험은 사실 대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당에서 고등수학 해가지고 가는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시간이 남아야 정상이에요. 속도 측면에서. 그게 만약에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게 썼다. 뭐 특수하게 어떤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고생을 했다. 뭐 그런 게 아닌데 시간이 되게 빠듯하게 나는 하나하나 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아이가 연습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굉장히 메타인지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지만 연습이 부족하고 시험 본 연습이나 공부량이 좀 적었던지 그쵸, 공부량이 적은 거죠, 보통. 공부량이 적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보는 연습을 안 했던지. 계산 많이 틀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계산. 항상 애들이 이제, 나 실수했어, 어쩌고저쩌고. 그 계산은 또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건 있어요. 평소 때 편안한 마음에서 계산 잘하는데 시험장 가서 압박하는 현실에서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산 연습은 2가지로 시키는데, 만약에 중학생이 됐는데 나는 연산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저는 복습하는 거는 1-1의 그 정수합의 덧셈 곱셈 나눗셈 있잖아요. 거기 부분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은 셀을 다 했는데도 계산이 틀린다. 그러면 저는 그거 셀을 다시 풀리기를 권하진 않고요. 1-1의 기출이 있어요. 1-1 기출이 요새는 안 나오긴 한데 옛날 거 있거든요. 거기 기출이 있는 걸로 시간 압박 주고 계산 연습하는 시험을 꾸준히 계속 보아서 거기서 안 틀리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실전에서 계산하는 거랑 그냥 편안한 마음에서 집에서 앉아서 계산하는 거 좀 달라요, 사실. 물론 그냥 계산 자체가 워낙 틀려서 못하는 거는 다른 솔루션이 있어요. 그 계산을 하는 연습이 있는데 평소 때 그냥 하면 그렇게까지 안 틀린다고 시험장 가서 틀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거는 이제 시험 안에서 연습을 좀 해야 되고요. 이 시간 부족한 거는 이게 극복이 진짜 오래 걸리는데 시간 부족한 거는 물론 그런 경우는 있어요. 원래 빨리 풀 수 있는데 시험 보는 연습이 안 돼가지고 이리저리 끌다가 못 푸는 경우는 금방 해결이 돼요. 시험 보는 연습을 시키면. 근데 본질적으로 좀 느린 아이가 있어요.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좀 어머니 생각해도 우리 아들 되게 이쁜데 되게 답답하게 천천히 이런 애들 있잖아요. 글씨 이쁘게 쓰고. 요거는 공부량이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오랫동안 많이 하면 시간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공부량에 관련된 얘기예요. 6개월 있어야 걸리고요. 6개월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나 어릴 때 그래서 외국에서 살다 와서 그 애가 그 어릴 때 부모님이랑 뭐 안 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어쨌든 그런 모든 원인으로 해서 계산이 한국 애들은 어쨌든 좀 빠른데 그게 안 되면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계산을 느리게 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는 시험을 안 내요, 한국이. 특히나 고등학교 가면 제가 어제 되게 머리 좋고 그 영재학고 치던 아이 중3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어려운 걸 되게 잘 푸는데 공부량이 요새 좀 떨어져서 제가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고등학교에 우리나라 시험이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문제를 던져주는 시험을 본다면 네가 1등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분당이랑 강남에서 나온 시험 문제는 모두 다 부교재랑 프린트해서 알려준 시험 문제를 그대로 변형해서 빠르게 시간에서 계산해야 되면 네가 그 연습을 하면 틀린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연습이 좀 필요하다. 시간 부족. 멘탈 같은 경우는 한번 망쳐본 경험 있는 애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여자애들이 이제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게 이런 패턴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평소 때 엄마 말을 잘 듣고 되게 성실한 학생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자기는 이제 항상 풀면은 여기서부터 풀려고 하면 하나하나 빼먹지 않고 잘 풀었잖아요. 글씨도 되게 이쁘게 쓰고. 1번 풀어요. 풀리죠. 2번 풀어요. 3번을 푸는데 평소 때 같으면은 굉장히 잘 풀리는 문제인데 뭔가 자기가 머릿속에 잘못 생겼는데 이게 안 풀려요. 근데 이게 안 풀리면 사실은 좀 이상하다 해서 전략이 필요한 게
그날 시험장에서 특히 앞에 한 10분, 15분이 되게 중요해서 여기서 안 풀리면 일단 넘어가서 최대한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작은 성공을 거둬서 빨리빨리 답을 내는 게 기초적인 게 되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넘어가서 본인이 시험지 끝까지 내가 풀 수 있는 거를 다 풀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해지는데 이걸 풀었는데 안 풀려요. 이상하다. 내가 어제 풀었던 문제인데 다시 풀어. 답이 없어요. 다시 풀어. 답이 없어요. 그럼 이제 그 무의식 저편에서 이제 이번 시험은 큰일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당황하면요. 딱 봤는데 4번은 잘 모르거나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그럼 이제 당황을 해서 시험지를 넘기면 그때부터 글씨가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인지 능력이 확 좁아지면서. 이제 그런 트라우마를 겪으면 제가 이제 시험지 횟수를 순회랑 내정 가는데 이제 종종 있거든요. 이렇게 울면서 나온 애가 있어요. 시험지를 다 해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망쳤는데 집에 가서 풀어보면 다 맞는 이제 이런 거. 근데 이게 한 번 경험을 해서 그 뒤로 제가 이런 전략을 제가 전략 설명회도 또 하러 가거든요. 100점 맞는 방법에서 시험 전략은 사실 고등에 더 중요하긴 한데 하는데 이 전략을 알려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거나 쉬운 뭐 예를 들면 한 번 봐서 안 풀리는 문제 뭐 시간 오래 걸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데 그거를 해서 극복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여자애들 경우 트라우마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시험에 가서 준비 잘했는데도 가면 긴장이 확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되게 쉽지가 않은 게 그런 얘기 있어요. 혹시 아세요?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복서가 얘기했던 얘기 중에 제가 가장 좋아했던 얘기가 모든 사람은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에브리바디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게 자기랑 상대하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할땐 계획을 하지만 나한테 한 대 얻어맞고 나면 계획은 다 없어진다. 이게 그런 것처럼 애들이 모든 거를 제가 막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요. 낯선 환경을 그러니까 심리학이 그런 게 있잖아요. 같은 환경에서 공부하면 더 잘 풀리거든요. 문제가 더 익숙하면. 그래서 수능 시험장도 저희가 자기 앞에서 한 번 스위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애들이에요. 제가 수업하면 이렇게 수업 앉아있으면 옆에 와서 애들 질문하고 여기 앉아있는데 애들이 들고 모르는 거 나왔다 여기 앉아서 제가 알겠어요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하게 여기만 있으면 잘 풀린다는 거죠. 근데 그런 무슨 얘기를 하려나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낯선 환경에서 보려고 제가 다른 학원 가서 막 시험 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가가지고 하는 순간에 확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중등이 어떻게 극복을 하고 고등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시험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수학이 점수가 안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제가 새로 시작하는 걸 말씀드렸고 판단 기준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학교 시험을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중학교 시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고 당연히 중학교 시험이 안 나오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일단은 난이도가 중2, 3은 높아지고 1학년은 쉽고 한데 결국은 A가 한 25%, 30% 되거든요. 바뀐 교과 과정에서 지금 고1이 5등급제에서 이제 등급은 다른데 옛날 9등급제로 그냥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편하게. 9등급제로 얘기를 하면 25% 정도 되면 그게 4등급 정도거든요. 그럼 4등급 정도면 그냥 단순 등급으로 따지면 저기 분당이나 충남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잔인한데 애들이 물론 분당은 학군지고 애들 공부를 잘해서 재수해서라도 주변에 애들 공부 잘했더니 다 대학을 잘 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좀 빡세다는 거. 제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네가 반에 앉아있고 쟤 자고 쟤 공부 안 하고 쟤 아니까 우리가 다 같이 내가 쟤랑 비슷하게 살아도 다 같이 대학을 어느 정도 갈 거라 생각하지만 쟤도 못 가고 너도 못 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진짜로 굉장히 가혹하거든요. 고등학교 가면. 제가 협박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데이터에 의한 거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이 분당 지역만 해도 중학교 수학 수준이 되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어느 학교가 좀 어려운지는 아실 거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학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애들이 중학교 때 그 시험을 고생을 하면서 본 경험을 가진 애들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시험이 어려워도 저걸 좀 더 잘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쉬운 문제가 나오는 학교가 있으면 사실은 그거보다 좀 더 아이의 기준을 스탠다드를 높여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아요. 학교 시험 쉬운데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있긴 한데 결국은 수준에 따라서 하는데 A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계속 이 장표의 결론은 중학교 시험으로 판단은 불가하다. 그러나 중학교 시험을 못 보면 그거는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얘기인 거고요. 시간이 많이 남아야 돼요. 대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간이 안 남고 빠듯하게 풀었다라고 하면 시험 문제가 진짜 어려웠던 거 제외하고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 대책은 미리 중학교 때 그 연습을 해내야 고등학교 가서 이제 힘들어지지 않으니까. 선행 자체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복습이 스스로 되어 있는 게 회독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항상 오시면 학부모님 주서 실력 점수를 3번 했어요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 말은 안 믿고 시험지를 내밀어서 시험을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본인이 소화가 안 되면 사실은 뭐 3번을 받든 4번을 받든 의미가 없는 거고요.
학부모님들도 이제 그래서 이게 눈에 멀어서 학원에 가 있으면 그 우리 아이는 그 4시간 동안 끊임없이 공부만 하다 올 거라고 믿지는 않으시죠? 물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저도 제가 되게 굉장히 그 잔소리 심하고 빡센 인간이고 좀 꼼꼼한 인간이라 뭐 이렇게 잠깐이라도 놀고 있으면 가서 계속 잔소리 하니까 이제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앞에서 뭐 강의하고 있으면 이게 애들이 안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회독보다도 실제 그 본인이 풀어서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기출을 직접 봐가지고 점수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은데 문제는 고등학교 기출을 보게 하려면 가야 될 단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센을 소화했으면 센에 대한 성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일품을 했으면 일품에 불량답에 이것 자체의 점검도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런 점검에 제일 중요한 건 테스트를 보시긴 해야 돼요. 이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그냥 틀리더라도 테스트를 봐서 알고 대처를 하는 게 훨씬 더 잘 가는 길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뭐 저도 옛날에 테스트 보는 거 싫어했지만 애들은 다 싫어하고요. 그걸 이제 강제로 계속 습관되게 보게 하는 게 이제 제 일인 것 같고요. 성향에 따라서는 한 번에 쭉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과 성향이 강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별로 이렇게 왜 그런지에 대한 게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풀라 그러면 이렇게 풀고 풀다가 어느 순간 몰랐다가 들었는데 이게 이런 거였어 이렇게 깨닫기도 하고 이제 아이들은 계속 그렇거든요. 그런 아이가 있고 이게 한번 자신의 것으로 딱 소화를 하고 나면 절대 안 틀리는데 이 소화까지 되게 오래 걸리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러닝 커브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복습이 더 많이 필요한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처음에 알려줄 때 좀 이해를 기다려야 하는 아이가 있고 아이에 좀 따라 틀리고요. 이제 이 응용 심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안 풀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이 시간을 안 들이는 것도 문제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일단 4가지 분류를 좀 해볼게요. 중등시험 100점에서 선행진도 빠른 학생 사실 이거는 볼 필요가 없겠죠. 오늘 주제랑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냥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아이라면 사실 저는 내신 대비는 거의 최소화해서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공부 시작하려고 하는 애들 남들 공부할 때 기출 봐가지고 점수 잘 나오면 그냥 저는 심화 문제나 기출 문제만 풀면서 계속 그냥 고등 선행을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건 뭐 그렇게 걱정 안 하는데 만약에 혹시나 이제 자사고나 해서 이게 A가 삐뚤어지면 절대 큰일 나는 애들만 좀 집중해서 시험 공부를 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잘하는 아이니까. 근데 이제 선행 진도가 빠르지만 결국은 이 공수 원디스 2가 잘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실제 기출 점수 나오는 것까지 되는지를 계속 점검을 하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면적으로 나 공수 한 번 봤어, 2 봤어, 대수 봤어, 미적 봤어 이제 이러면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딱 끊어서 공수 1, 2까지 하고 여기 심화하고 복습하고 여기를 좀 많이 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자기주도 개별 학습이니까 항상 제가 나가면 공수 1, 2 끝나면 여기 심화책만 하는 경우도 있고 진도가 급하거나 진도를 원하면 진도를 나가면서 여기를 같이 병행하긴 해요. 대신에 병행하면 네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냥 항상 같이 여기를 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고1 시험 보기 전까지는 중학생은 여기를 복습 공수 1, 2를 나갔으면 여기 복습은 어떤 형태로든 하고 있어야 돼요. 뭐 문제수를 줄여서 복습을 하던 아니면 시험을 보는 형태로 하던 여기가 꾸준히 여기를 진짜 10번, 100번 보는 거는 무조건 남는 장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걸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 선행은 제가 요새 말씀드렸는데 이제 수능 범위가 대수, 미적분원, 확통만 바뀌고 미적분 2랑 기하 같은 경우는 뭐 대치동 같은 경우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수능에 안 들어가는 과목은 분당에 그동안 학교 추세로 볼 때는 되게 시험을 약화시킬 거라 믿거든요. 그래서 수능 범위에 있는 거를 위주로 하되 예를 들어서 요거 한 번씩 보고 가는 것보다 이거 하나 3개 보고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 그런 정도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는 뭐 예전에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이제 원하는 데 맞춰서 가면 될 것 같고요. 요거죠. 중등 100점 선행학습 많이 못 나간 학생. 요 학생들이 대부분이 사실 공부 잘할 포텐셜이 있는 학생들이에요. 메타인지가 좋고 어쨌든 간에 어떤 시험이든 간에 본인이 공부를 해가지고 100점을 맞는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괜찮은데 이제 요걸 잘 못 당한 거죠. 이제 시험 자체는 어쨌든 이 시험 보는 연습을 그대로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가 이 시간이 빠듯하다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긴 해요. 이런 아이들이 보통 공부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늦게 시작했거나 공부량이 작고 그래서 습관은 덜 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시험 보는 거는 학교 가서 수업 열심히 듣고 시험 보고 잘 보고 보통의 상위권 학생이고 굉장히 훌륭한 학생인데 이게 이제 요즘 시상에 고등 수학을 준비를 안 하고 갔을 때 힘들 때 이제 뒤늦게 이제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생각보다 뒤늦게 시작을 해도 심화 문제도 빨리 잘 푸는 경우가 있어요. 하기만 하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요거가 좀 문제고 공부량을 늘리는 게 가장 키고요. 선행 같은 경우는 요 아이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포기하고 여기만 심화를 많이 하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 자체를. 대신에 그러면 이제 학교가 그 선행 많이 필요한 학교는 좀 피해야 될 수도 있고. 보통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걸 잘 못 나갔으면 시험은 하되 여기를 어쨌든 진도를 빼야 되잖아요. 그럴 때 시간이 부족하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있는 거에 집중을 하고 심화를 해서 일단은 고1 시험 잘 보게 하는 게, 일단 고1 시험을 잘 보면요, 선행이 안 돼 있더라도 고1 겨울방학이 되게 길거든요. 12월 중순부터 하면 거의 4월까지가 첫 시험이잖아요. 그때 동안에 아이가 습관만 잡히고 의지가 있으면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수나 미적 번호를 셀을 두세 번 보고 온 애도 1년 지나면 까먹어서 어차피 그거 다시 기억 살리면서 심화를 풀어야 되고요. 아예 안 한 애도 어차피 셀을 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만약에 늦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의지가 있으면 1학년 고등학교 시험 보는 후 중간중간에 시간이 조금씩 나요. 아주 조금씩. 뭐 예를 들면 5월달에 수행평가 먹고 애들 축제라고 놀러 다니는 그 시기에 대수센을 꺼내서 어느 정도 해놓으면 사실은 가서 심한 문제 푸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사실은 이제 그 태도만 바꿔서 하면 할 기회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공부량 늘리는 게 관건이라는 거. 극적으로 설계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분당 지역이다 보니까 선행은 많이 하는데 중등시험도 못 보고 고등도 왠지 부실해 보이는 이제 요건데, 이거는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중등시험은 100점 맞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좋긴 해요. 이게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 내가 이게 100점을 맞기 위해서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공부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0에서 90점까지 가는 것보다 90에서 100점 가는 게 공부량이 훨씬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해 본 아이와 아닌 게 정말 달라서, 그러니까 저도 되게 선행 좋아하고 어릴 때 저도 선행 많이 했고 지금도 뭐 그렇게 많이 시키는데, 근데 중등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저는 약간 밀어놓고 어떨 때는 그것만 올인해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만 올인해서 이만큼이나 해야 돼라고 싶은 정도를 하고 가서 시험을 잘 보면 아이도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100점을 받으려면 이 정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걸 느끼게 하는 게 일단 1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수인데, 그런 거 아까 시험 보는 거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문제인 학생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럼 그 계산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느리거나 아니면 전략이 부족한 거는 거기에 맞춘 이제 그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요. 대부분의 여기는 사실 선행도도 빠른데 중등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보통은 아이들이 별로 약간, 물론 아주 특이하게 멘탈이 약해서 시험 못 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이들이 아직 동기부여가 안 돼 있어서 학원을 거의 그 로봇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이가 동기부여를 느껴서 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동기부여를 느끼는 건 제가 보통 단순하게 뭐 잘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고 느끼는 두 가지 지점은, 첫 번째는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 내가 하란 대로 해가지고 본인이 점수가 남들보다 나아졌을 때, 잘 나왔을 때 동기부여가 되는 거랑, 실제 중3, 중2가 가면서 어느 고등학교 가려고 하는데 그 학교 공부해서 거기 기출을 풀었을 때 할만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맞아보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새별 나왔던 애가 항상 60점만 받았는데, 제가 잘 가르쳐서 그렇다기보다도 3-2 시험에 새별이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증명 문제만 10문제를 낸다. 그리고 증명 문제를 알려줬어요. 3-2에. 그 여자아이가 선행도 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 증명만 한 20번 정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처음으로 100점을 받았어요. 60점 받다가. 그리고 고등수학을 했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수학을 잘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또 되게 우연인데, 그 지원을 했다가 그 당시에 지금 이름이 판교가 삼평고였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지원해서 삼평고로 갔어요. 근데 그때 삼평고가 공부를 되게 못했거든요. 갔더니 수학이 중하, 상중하를 나누는데 상반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더니 공부를 했어요. 아주 명문대를 간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인서울 어느 학교를 가고 지금 잘 다니고 결혼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정말로 이제 남들 다 선행하고 했을 때 계속 증명만 했거든요. 한 달 반 동안. 이 100점을 맞고 학교를 가서 상반을 들어가니까 이게 생각외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외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고 싶어 하거든요. 저도 대학을 갈 때는 그랬는데,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 사실 공부 잘한 게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 갔는데, 이게 제가 와서 애들을 계속 가르치면서 보면 학교는 여전히 그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돌아가고 있고, 아이들은 마음속 깊이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는데 어머님들한테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어머님한테 얘기를 하면 어머님들이 얘기를 하죠. 네가 그걸 하려는데 그걸 안 해서 그런 거잖아. 오늘부터 뭘 하고. 이게 되니까 그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나도 잘하고 싶어 얘기하면, 옛날부터 보니까 너 4학년 때 그거 하랬더니 안 해가지고 나가서 도망가서 지금 이 꼴이 난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럼 너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게임하고 있는 게 말이 돼? 이 얘기가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지만 실제 마음속 깊이 그게 되게 내성적인 아이든 외향적인 아이든 마음속 깊이 자기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끌어내 주는데 이게 좀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보통은 선행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과정별로 아무 생각 없이 나간 케이스가 많거든요. 비어있는 거 많고 사실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비어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복습 안 해서 그냥 모른다고 생각해요. 비어있는 게 아직 제대로 안 나간 거죠. 그래서 거기를 아까 제일 좋은 거는 센 정도 고등수학이 안 되면 뭐 하이매스나 더 쉬운 책으로라도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손으로 다 풀리는 걸 한 두세 번 하고 나면 본인도 약간 자신감이 나와져. 나 다 풀었다. 풀 줄 아네. 이 정도는. 그러니까 되는 거라서 요 정도 되면 저는 이거 집중하고요. 여기서 심한 문제 안 풀고 쌤만 계속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거기 잡는 대로. 그러면 굉장히 애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심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 잘 되고 나서 풀면은 심한 문제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이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풀면 어차피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거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일단 100점 받는 연습을 많이 하게 하면 좋죠. 네. 이게 문제죠. 아무것도 이제 이게 뭐랄까 여기 해당되면 이제 마음이 되게 아프지만 어쨌든 그 얘기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등 시험도 못 보는데 선행도 안 됐고 이제 공부를 아직 안 하는 학생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다는 학생이면 여기는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센을 풀어도 바로 풀 수 있는데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은 앞에서부터 센을 풀면서 좀 설득을 해가지고 조금씩 습관을 이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러면은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전 앞에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를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부담이 안 되는 쉬운 문제, 개념에 관련된 시험 문제, 교과서도 사실 뒤에 약간 어려운 문제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아이들을 제가 가르칠 때 가장 큰 핵심을 주는 거는 셀은 양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약간 쉬운 걸로 양 작은 걸로 해서 요거를 반복하는 걸로 빨리 해요. 이 아이들은 셀을 하나에서 하염없이 저랑 풀고 있어가지고 이 단원이 안 넘어가면 어차피 지쳐요. 그냥 교과서를 하면 제가 되게 분주하고 바빠요. 셀은 제가 설명해주면 이렇게 푸는 동안 시간이 있는데 교과서 여기 내용 설명하고 요거 풀고 와 그럼 좀 이따 또 나와요. 또 모르고 그래도 그거를 제가 고생을 하더라도 교과서 내용 알려주고 요거 풀고 모름 풀고 근데 한 단원이 금방 끝나거든요. 너 이거 내가 푼 거니까 네가 다시 풀어야겠지? 다시 이렇게 되면 아이가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간에 본인이 중학생 과정이든 공수든 되게 빨리 한번 끝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내용이 이렇구나가 알게 되면 그러고 나면 센을 푸냐? 그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센 중에서 문제가 좀 선별된 게 있어요. 그럼 좀 작은 걸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 성취를 주기 위해서 양이 작은 걸 해서 반복해가지고 성취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결국은 어느 순간 이제 이렇게 하다 각성이 되면 이제 원래 이제 남들이 가는 트랙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어쨌든 메꾸는 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템포를 제 뒤에 고등 수학도 하는데 고3 가서 새 출발하는 아이들은 저는 센 자체를 양 작은 걸로 해서 기본을 가르친 다음에 수능을 예를 들어서 2, 3, 4점짜리가 있으면 2점짜리만 전범위 연습시키고 보게 되면 3점 이렇게 나아가거든요. 그래야 아이가 의욕도 있고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교과서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센 A단계, RPM A단계 이런 거 연습을 시키기도 하고요. 중등 같은 경우는 책이 있어요. 수력 충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들 단순하게 내용 들으면 그거 연습을 많이 하는 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일단은 본인이 한 만큼이 점수가 나오는 걸 확인해야 좀 의욕이 생겨요. 사실 100점까지 가는 거는 좀 다른 문제긴 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는 생각 요 네 가지가 일단 그렇고요. 이 아이들은 사실 중등과 하고 나서 이제 쉬운 책을 계속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을 작게 해서 반복해서 빠르게 돌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문제풀이가 느린 학생이 있죠, 그죠? 공부량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느린 거는 공부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천적으로 원래 수학이 너무 전 수학만 보면 두드러져야 될 정도로 싫어서 이제 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은 어릴 때부터 그래도 수학을 많이 시키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구구단 못하고 한 애들 많지만 저희는 어쨌든 그래도 다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연산을 못하는 거는 시간을 못하는 거는 공부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원래 공부를 이만큼 하던 애가 늘리는 것보다 여기서 하는 게 훨씬 힘든 건 아시죠?
안 하던 애는. 그래서 이게 공부를 늘린다는 게 갑자기 얘가 이만큼 늘려서 가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이만큼을 풀 수 있으면 이제 설득을 하든 더 나오게 하든 뭘 하든 시간을 투자해서 조금씩 늘려가서 습관이 되도록 이게 좀 되게 오래 걸려요.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푸는 만큼 공부량이 좀 돼야 단순하게 윽박 지른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도 그 자기 스케줄이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할 때 학원 가면 놀고 그 스케줄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 사실 성격은 안 바뀌고 그 특질의 성격은 안 바뀌고 행동은 바뀐다는데 그 행동을 바꾸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공부에 방해되는 거를 설득해서 빼면서 공부량을 좀 늘리는 거. 뭐 예를 들면 학원을 나가는데 더 나가서 숙제를 한다던가. 그래서 공부량을 늘려서 이게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습관이 되면 적응이 돼요. 저희가 5학년, 6학년이 오면 어떤 경우는 숙제를 학원에서 보통 다 하고 가는데 되나요? 뭐 얘기하시기도 하고 저희가 2시간 수업하고 2시간 테스트를 보면 4시간은 애가 못 있을 것 같은데 3시간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됩니다. 그래서 3시간 하잖아요. 그게 몇 달 지나고 주변에서 하는 거 보고 나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2시간 더 하겠다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습관을 잡고 당연한 게 되면 늘긴 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서 공부량을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 재고 푸는 연습을 좀 하긴 해야 돼요. 숙제를 할 때 야 너 빨리 풀어 그럼 계산이 틀리고 틀려요. 그건 안 되고 그냥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 틀리는 거니까 죄악이야가 더 나아요. 그냥 숙제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는 빨리 풀어는 안 되고 빨리 풀어보다는 정확하게 풀어 네가 조금 풀더라도 다 맞는 게 중요한 거야가 훨씬 좋은 스탠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습관이 늘어서 공부량이 늘어야 시간이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압박을 하는 시간을 이것도 6개월 이상 걸려요. 정말로. 이게 되게 지루한 과정이에요. 오늘 시험 한번 봤어? 그게 시간이 빨라지지 않아요. 오늘도 보고 내일 모레도 와서 또 보고 그러니까 보는 순간 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시험에 익숙하고 이게 시간 꾸준히 봐야 되는 게 저걸 봐야 시간 안에서 애들이 시험지를 빼서야 내가 이 문제를 모르는데 이걸 하염없이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넘어가야 되는구나 깨닫거든요. 애들이 집에서 어머님한테 제가 이제 시험 보게 말씀드려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급하면 여기서도 보고 집에서 보고 애들이 항상 시험 보다가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나 10분만 더 줘. 아까 10분 동안 화장실 가서 똥 싸고 왔어. 그냥 빼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시간 되면 칼같이 뺏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아까 잠깐 딴 생각했으니까 10분 더 해야 되겠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시험장 가서 딴 생각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시면 되고. 계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간 압박 들어오고 문제 어려우면 더 틀려요. 그래서 항상 연습은 시험지로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시험지. 아예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중등은 계산 연습하는 정수화유리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시키시면 좋은 거고요. 이 오답을 가볍게 생각하면 틀려요. 양치기, 저도 양치기 어릴 때 많이 했지만 내가 500문제를 풀었어. 그러면 5개 정도 틀리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가 쌓이면 계산이 틀려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를 5문제를 풀든 10문제를 풀든 안 틀려야 된다는 게 이게 극상위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학을 좀 명문대를 간다는 극상위권은 잘 푸는 학생이 아니라 안 틀리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명심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나이 들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인간이고 제가 어젠가 그저께 애들이 항상 그래요. 저한테 시험 보러 가면 기도해 주세요. 잘 보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전 얘기해요. 야, 내가 기도를 해서 니네가 시험 잘 보면 내가 수학공을 안 하고 기도를 잘해야지 무슨 얘기를 하냐는데 이런 인간인데 저도 그런 사람인데도 항상 얘기하는 거는 이게 되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게 굉장히 잘 보려고 마음을 다해서 보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 또 점수가 다른 느낌이 좀 있거든요. 느낌이에요. 과학적인 건 아니고. 그래서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데 어쨌든 그 겸손한 마음으로 굉장히 마음 평생 유지를 잘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게 학원에서 쭉 이제 시험 공부를 해서 평소 때 선행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센 정도에서 한 90% 성취를 했을 때 시험 대비해서 한 4, 5주 동안 쭉 끌어올려서 안 맞도록 이제 계속 시험 보고 풀잖아요. 그죠? 이게 아이들의 실력이 요렇게 해서 떨어지거든요. 시험 볼 때 쭉 올렸다가 공부를 딱 놓는 순간 떨어지잖아요. 요때 시험 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빨리 시작해서 하면 시험 중간인데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텐션이.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하고 왔더니 시험을 중간 테스트랑 다 100점 먹고 다 100점 받는 거예요. 시험 보면 계속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암기 과목도 눈에 밟히니까 보면서 약간 놓는 거죠, 수학을. 그럼 이게 정점을 지나가잖아요. 그럼 시험을 가서 틀려요.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학원 시험 중간 테스트를 저희가 1주차, 2주, 3주차 보는데 중간 테스트 1주차 항상 1등이 항상 시험을 망하는 징크스가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거기 잘 보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 이번 시험 됐어. 그럼 가가지고 기술과정이랑 국사도 좀 봐야지.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 정점을 지나기 전에 보는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겸손하게 문제 얘기를 드린 거고,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건 정확하게 푸는 거. 이 정확이라는 단어는 그것도 포함이에요. 어떤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잖아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를 고민해보면 되게 좋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이 방법은 시험장에서 풀면 안 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시간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건 정확하게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푸는 게 나쁜 거냐? 아니요, 괜찮아요. 풀고 시험 보고 교정을 할 때 교정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애들 푸는 거를 다 삽질하는 거를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게 필요해요. 시험장 가서도 할 거니까. 그렇지만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제가 오답을 설명하고 시험 오답을 할 때는 내가 푸는 방식으로 사고를 하려고 좀 따라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푸는 걸 보여주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푸는 거를 어쨌든 나는 계속 연구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걸 좀 따라해라.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다 싫어하죠. 저는 수학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손잡고 얘기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어디 가서 직업 소개하라고 하면 저는 이게 그냥 동네에서 그냥 자영업한다 그랬던 게, 다 싫어해요. 수학 가르치다 그러면. 물어봐요. 뭐 가르치세요? 그러면 당신이 제일 싫어했던 걸 가르칩니다. 뭐 한국인이 다 싫어하죠. 근데 보통 이게 어렵고 못해서 싫어해요. 이게 가서 수업 시간에 졸잖아요. 뭐 조는 건 그냥 뭐 오늘 체력을 아껴서 밤에 게임하려고 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원 와서도 풀다가 좌는 경우가 어려우면 집중이 떨어지고 졸려요. 안 풀리면. 그래서 이 어려운 부분이 힘들어하면 이제 아이랑 계속 이제 보면 제가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학생은 어디가 좀 약한 거 아니까 그걸 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그거를 새롭게 만났을 때는 어느 부분부터 어려웠는지 아이랑 좀 얘기를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을 뭐 중등 수학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1차 방정식이라든지 뭐 어떤 부분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 좀 갈려요. 대수, 그러니까 1-1이랑 2-1, 3-1이 안 돼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 부분은 제가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요. 도형이 힘들었다 얘기하면 그 기본적인 내용만 알려줄 테니까 잊어버려. 나랑 새 출발하자. 보통 그렇게 간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다시 지나간 부분이 있으면 대수 같은 경우는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좀 회복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어쨌든 시험이 약한서 어려워하는 거는 연습과 전략을 통해서 시험 보는 연습을 시키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요. 단순히 싫어하는 학생도 있죠. 근데 이게 약간 비슷해요. 어려워서 싫어하게 되고 싫어해서 어려워하고 비슷하거든요. 이게 이제 연산 계속 싫어하는 애들이 있는데 제가 초등 때 연산 싫어했던 애가 중등 수학, 고등 수학 가면 연산을 아주 싫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유는 제가 초등 5학년도 가르치잖아요. 5학년에 소수점 계산 있잖아요. 뭐 0.0234, 그러니까 0.23 곱하기 27. 이런 거 계속 반복해서 시키거든요. 저도 싫을 것 같아요. 싫으시지 않으세요? 이거 계속 한다고 생각하면? 근데 어머님 이제 그걸 보죠. 이게 시간 안에 풀어야 되게 잘 풀어야 돼. 어쩌고 저 거기 안 할 수는 없어가지고 최대한대로 시키는데 애들도 싫어하고 여기는 싫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고 좀 어느 정도 되면 여기는 시간 늦게 풀더라도 많이 계산 안 하고 중등 수학 가서 연습해도 돼요. 왜냐면 중등부터 수학은 이 소수점 나와서 이렇게 계산 안 시키거든요. 다 분수로 바꿔가지고 다 지워서 계산시키지 계산 자체가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도 잘 안 나와요. 중고등 수학을 직접 푸는데 다른 내용을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초등에 그런 연산을 너무 싫어했던 아이는 중고등학교 수학 갈 때는 괜찮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대수를 싫어하는 애들이 있죠. 그냥 푸는 거, 그냥 시계 쓰는 거 귀찮아하는 거. 요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좀 강제로 습관 잡히도록 시켜야 돼요. 그거를 안 시키고는 해결이 할 수 없다. 이게 소화가 이게 악순환이에요.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싫어서 엄마 몰래 거기를 대충 건너뛰었어. 그랬더니 스스로 내가 안 했다고 생각해서 죄책감이 있으니까 더 하기 싫고 더 하기 싫으니까 안 하다 보니까 더 못하고 못하면 점수 안 나와 엄마한테 뭐라 그러면 또 싫고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이 고리를 딱 끊어야 돼요. 이런 아이가 오면 저는 얘기해요. 어디가 힘들다는 얘기한 다음에 그냥 어머니 앞에서도 얘기해요. 그럼 거기까지 다 잊어버리고 여기 하고 가면 괜찮으니까 나랑 새 출발하자.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제가 오늘 새 출발하자를 정한 이유가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상담하면서 새 출발한 학생이 있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있잖아요. 외부에 나가서 어쨌든 전문가라는 사람이 괜찮아 새 출발하자 이 말 한마디로도 애들은 새 출발을 하기도 해요. 물론 아이한테 얘기해요. 네가 나랑 지금 오늘 얘기 들으니까 새 출발하면 되게 희망이 있는 것 같고 되게 의욕이 뿜뿜하지만 막상 가서 내 숙제를 가서 보면은 하기 싫을 거라고. 그렇지만 그거를 꾸역꾸역 하고 내가 또 잔소리를 하던 또 달래던 해가지고 오랜 기간
한 6개월 이상 해야 네가 그래도 바로 설 수 있는 거라고. 그 얘기는 꼭 해요. 왜냐면 네가 어쨌든 안 한 건 맞는데 그게 내가 말 한마디 하고 잠깐 한다고 해결될 리는 없지 않니? 살아가는데. 어차피 네가 남들이 안 한 만큼을 어느 순간에 해야 되고 그거를 일으켜서 세출하면 가능하다는 거지 고생은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거지. 나랑 최소한 6개월 이상 고생은 해야 내가 분명히 잔소리도 많이 할 테고 쉬는 소리도 많이 할 거고 엄마도 그럴 거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건 잊어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선을 딱 거서 여기까지 다 잊어버리고 그거 못해도 괜찮아. 안 했어도 괜찮아. 이거 괜찮은 방법일 수 있어요. 생각으로 아이들이 안심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강사가 아이들이 그 사람을 뭐 좋아하고 잘 가르치고 이런 거 신뢰도 중요하지만 그 안심이 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 이건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거는 하면 돼. 이거 자체가. 근데 그 안심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생기는 안심이 가만히 있다고 생기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신뢰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숙제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해요. 뭐 이렇게 뭐 그냥 애들은 보통 간을 많이 보잖아요. 내가 숙제를 여기까지 안 해도 얘가 가만히 있나? 이렇게 간을 본단 말이에요. 오늘은 오답하라는 얘기 하시니까 안 하고 한번 개겨볼까? 여기서 만약에 그거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냅두면 아이는 편하죠. 편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요. 얘를 믿고 있으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뭐 즐겁게 동급을 하고 뭐 어떻게 하는 건 좋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서 속칭 죄송한 얘기지만 지랄도 하고 해야 아이가 내가 얘가 얘기한 걸 다 지키지 못해도 얘가 어쨌든 내가 엇나가는 거는 방지하는구나. 그게 저는 안심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칭찬과 경제 써놨는데 이거는 약간 유전자일 수도 있어요. 유전자랑 아니면 교육의 문제인데 저희 엄마 아빠가 저를 칭찬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한 문제를 틀렸나? 뭐 틀렸을 때 아무튼 저희 아빠는 그 제 있는 교과서를 다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넌 나가서 그냥 배달이나 하라 이런 집이라 서울대를 붙었을 때 저희 엄마가 한 얘기가 있었어요. 네가 그래도 그 점수를 안 틀렸으면 더 우수한 성적으로 붙을 텐데 뭐 다시 할래 뭐 이런. 우리 엄마가 이 영상을 가끔 본다 그러던데 아무튼 그러나 칭찬과 면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그런 건 있어요. 표현을 잘 못하는데 제가 어제도 챗GPT에 제 성향에 대해 쳐봤더니 그 표현은 잘 못해도 그 되게 따뜻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아이들도 되게 오래 지나면 이제 제가 애정이 있거나 이걸 알거든요. 있냐 없냐가 아는데 그래서 제 입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면 자기 칭찬인 걸 알아요. 좀 오래 저를 좀 봐야 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야 이건 나쁘지 않은데 이러면 보통 서울대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느낌이 그래서 애들이 시험 잘 보고서 나 100점 받아 칭찬해줘 그러면 이제 얘기를 안 하다가 그래 뭐 그 정도면 얘기를 하면 애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칭찬도 항상 그 이빨리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거 얘가 어떻게 하는 것도 사실 느끼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칭찬을 아주 안 하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두 가지가 있죠. 이게 수감이 있어서 잘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쭉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장점은 뭐냐면요. 빠르게 지나가기에 까먹는 경우가 많아서 복습이 좀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셀을 푸는데 유형이 똑같은 문제였으면 모르듯이 훅 푸는 애도 있어요. 하나 딱 갈라지면. 이거 금방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까먹는 거는 복습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메타인지를 늘리는 방법이죠. 인출.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애들이 기억을 못하면서 후루룩 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출을 시켜가지고 아이들 장기 기억으로 변환되게 하는 방법은 테스트라고 생각해요. 단원 섞어서 보는 테스트. 그럼 어쨌든 인출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더 기억이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후루룩 가면 진도 빨리 빼고 시험 좀 덜 보고 싶어도 중간에 끊고 시험을 보는 게 훨씬 기억이 오래 간다는 거. 그게 더 돌아가는 것 같지만 더 빨리 가는 길이라는 얘기를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한 번에 잘 받아들이는데 이제 거기서 갈려요. 심화 문제도 한 번에 쭉 잘 받아들이는지 아닌지. 만약 심화 문제를 못 받아들이는 학생은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된 다음에는 심화 문제 너무 하기 싫어하면 심화 문제는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요. 그냥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화 문제 여기서 같이 푼다고 제가 100%다 모든 문제를 풀어주니까 지도 풀고 저도 풀긴 하는데 아이들은 약간 그런 안심이 있어요. 심화 문제는 다 잊어버려 여기 와서 모르면 그냥 물어보면 돼. 라고 해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풀었어? 그럼 거기 다시 복습해서 네가 풀어봐. 이제 이렇게 해결을 좀 하고요. 그냥 잘 풀면 괜찮은데 그런 아이들은 복습이랑 시험을 좀 많이 본다는 거.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한 5번 볼 거를 너는 2번만 보면은 남들만큼 볼 수 있어.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 2번 보는 게 되게 오래 걸려요. 그거를 땡기는 게 관건인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해 안 되면 절대로 못 넘어가는 애들이 있죠. 자기가 납득이 안 되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과학 같은 경우가 제가 그런 경우가 그냥 과학이 되게 어려운 게 수학은 그나마 나은데 과학은 원래 실제에 있는 내용, 학문적 특성이 다 다르긴 하지만 실제에 있는 내용을 약간 줄여서 가르치면 사실 이 내용을 안 들으면 여기는 그냥 암기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이해 못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스타일의 아이들이 수학도 자기가 이게 처음 생각하는 우리가 배운 공리부터 납득이 안 되면 그걸 못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처음에 제가 파악하기 힘들지만 가르치다 보면 알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저는 그래서 하나하나 증명하고 있는 내용을 다 설명을 해줘요. 제가 초창기에 옛날에 그 대학생 때랑 그 대치동에서 이렇게 그룹 과외하고 막 이럴 때, 초창기 이제 강사하기 전에 막 과외하고 막 대치동에서 그 그룹 과외로 고3 가르치고 이럴 때, 아니면 고1 가르치고 할 때, 그때는 저도 굉장히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그렇거든요. 초등부터 수학을 쫙 해서 고등수학 딱 수능 끝까지 보고 나면 하나로 수학이 쭉 이어진 느낌이 들고, 아, 내가 약간 거기를 깨달았구나 하는 순간이 와요. 수학이 선이 이어진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걸 알려주고 싶잖아요. 선이 있는 거를. 그래가지고 굉장히 멋있게 공리를 가지고 문자를 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딱 깔끔한 내용이고 여기서 문제가 다 파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싶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전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지금 학생을 봐서 네가 이게 이해하려면 1인 더하면 2지? 그게 납득이 되면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번에 딱 그런 그 수학적인 공리가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문제를 풀고 저한테 질문하고 풀고 다시 내용 모름 설명 듣는 동안에 이렇게 나선형적으로 개념이 이해가 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증명보다도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는 증명 다 해주고 딱 내용 이런 거다. 그럼 되게 멋있는데 요새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는 지금 받아들여서 이렇게 푸는 거고 문제 적용되는데 증명은 지금 너한테 필요 없으니까 내가 나중에 심화할 때 해줄게.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지금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증명해줘요. 시간 들여서 증명하고 너 해보고 납득하면 가고.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은데 이 아이들의 가장 큰 단점은 천천히 가잖아요. 천천히 가는 동안 앞을 까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복습이 좀 중요하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내가 좀 필요해요. 얘 속도를 좀 이해해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센을 푸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데 다 풀고 나면 바로 심화 풀어도 풀고, 그걸 푸는데 오래 걸리는데 그거 풀고 학교 푸는 데는 풀고, 시험장 가서 그 문제를 풀 능력이 돼요. 다만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시간 부족하는 거를 어떻게 넘기느냐, 이게 관건인 거고요. 좀 길어지긴 하지만 그 뒷부분 학원 설명은 안 할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중등 몇 가지예요. 그 2-1. 왜냐면 여기는 기하고 여기는 고등수학이 연계된 거라 요 기본적인 중등의 이제 초반부는 기본 개념 어려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교과서랑 이 대표 유형, 센 대표 유형 가지고 짧게 반복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고, 심화 문제는 기본이 안 된 사람, 기본이 된 사람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숙제를 늘리고 기출 시험하는 거고, 기하는 좀 별도예요. 기하는 따로 나중에 설명을 물어보시면 할게요. 왜냐면 사실 중등 기하 있잖아요. 수능이나 내정 기준으로 경시한 애들 많아가지고 문제 진짜 어렵게 내거든요. 뭐 다 어렵게 내요. 뭐 서현 송님이 다 기하 어렵게 내는데, 기하는 그런 게 있어요. 대수 아무리 잘해도 기하는 굉장히 경치처럼 문제 많이 안 풀면 진짜 어렵게 되면 한두 문제 틀릴 수밖에 없어요. 안 보여요, 그게. 저 도형 보조 쓰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훅 보면 보여요. 왜 그렇겠어요? 제가 20몇 년을 가르쳐서요? 아니에요. 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3까지 수학학원에 아침 학교 끝나면 가면 새벽 2-3시까지 시험 하루에 4시간씩 봤는데 월화수목금토일 봤거든요. 그 중에서 2시간은 항상 도형 시험 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볼펜이든 연필로 보조선 긋는 거를 5년 했어요. 5년. 서울과 고신다고. 5년을 하면 보여요. 아, 비틀어놨구나. 얘가 되면 되지. 근데 그 5년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도형은 좀 달라요. 그래서 도형 같은 경우는 대수 진짜 잘하는 애도 제가 여름방학부터 미리 시키기도 해요. 여기는 극복이 잘 안 돼요. 좀 넘어가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을 만들려면, 진짜 이게 쉽게 나오지 않느나 어렵게 나오면 경시급으로 좀 도형은 빡빡 부르지 않으면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대수는 가능해요. 이게 고등수학 연계되고. 좀 다른 것 같고요. 여기는 중3 이후라고 하면 중1, 2 대수가 비어있으면 그 부분은 좀 해야 돼요. 근데 만약 거기는 좀 되는데 안 돼 있으면 여기 중3이나 고등 중에서 요 당항식 인수분해부터 이체 함수까지 여기를 주구장창시켜서 인수분해를 당연하게 되면 좀 나아져요. 그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왜 옛날에 인수분해 하는지 몰랐는데 2차 관계식 이어지고 함수라 이어지는 그 라인이 이해가 돼야 대수가 되고, 이게 돼야 나중에 미적분원이랑 대수가 됐을 때 거기에 새로운 내용이 나왔는데 중간에 문제가 바뀌면 2차 함수 얘기가 나오거든요. 방정식이랑 풀어야 되잖아요. 그게 돼야 기본이 돼요. 핵심은
곱셈 공식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 네 가지가 부등식은 조금 못해도 약간 괜찮은데 이 네 가지를 어쨌든 숙지를 하고 가야 고등수학 가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얘기는 다 드렸어요. 중등과정.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건데 오늘은 이제 이거 뒤에는 이제 오늘 이제 제 주제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에 대한 극복 방법하고 그럼 실제 그럼 잘 나오기 위해서 해야 될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 더 얘기를 해도 되나요?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여기는 이제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는 건 이제 노트에 식도 세우고 이양하는 거 하고 도형을 직접 이제 그리는 연습을 하는데 중등 때 도형 그리는 연습하는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고등에 가면 그리는 문제가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려야 되고 그거를 그리지 않으면 연습이 안 돼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도형 그리라 그러면 자랑 삼각자를 가지고 와서 그리는데 저는 그걸 뺐습니다. 자 없이 그려야 돼요. 자 없이 그려서 도형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는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 학생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개념원리랑 셀을 하는데 뭐 처음에 적응을 못하면 개념원리 유형별로 풀어줄 수도 있고요. 셀을 유형별로 풀어줄 수도 있고 풀 수 있으면 풀고 알려주고 복습시키고 보통 그렇게 해서 이 센 B단계가 복습을 해서 한 80문제 자체에서 본인이 숙제로 풀었을 때 한 4-5개 정도 틀리는 것까지가 일단 저는 1차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C 복습을 했을 때 C는 문제수가 적어요. 한 20문제밖에 안 되죠. 그래도 C는 한 4-5개 어렵기 때문에 정도 풀면 넘어가도 될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그 넘어가도 되는 정도는 센 정도가 이제 성취가 됐다. 그 뒤로 심화를 하고 기출 푸는 건 좀 다른 문제지만 그렇게 해서 복습을 해서 넘어간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복습 시험이 좀 되면 이제 성취에 따라서 이제 심화서도 하고 기출 문제 풀어서 기출 모의고사가 한 90점 정도까지 이게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한 기준이에요. 선행을 하는 기준.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아까 여기 센이 성취가 됐잖아요. 그럼 진도를 안 나고 여기를 하냐? 그렇진 않아요. 이 여기까지 돼 있으면 뒤에 진도를 나와 복습을 하면서 요거를 시간 날 때마다 해가지고 채워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중등을 할 때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얘가 지나갔는데 3-1을 하는데 2-1이 90점 나오는데 이거를 복습을 중단하면 저게 또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종종 중등 시험을 기출을 좀 보긴 해야 된다는 거. 복습이 계속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테스트로 시험 점수를 좀 보도록 해야 되고요. 이 정도 보통 하죠. 저는 뭐 심한 거 아주 많지만 안 써놨네. 일품은 이제 블랙라벨 풀 때 좀 힘들어하는 애들하고 저는 블랙라벨이랑 A급을 제일 많이 씁니다. 제가 이게 뭐 빠트렸나봐요. 블랙라벨 제일 많이 쓰는 이유는 블랙라벨을 학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냅니다. 블랙라벨은 원래 학교 시험 기출, 강남 기출을 가지고 만든 거고요. 이 동네에서 어려운 문제를 냈다는 블랙라벨 변형이 제일 많아요. 강남이랑. 그래서 결국은 블랙라벨 풀고 이제 A급 같은 경우는 선행 안에도 풀 수 있는 심화 문제가 있어서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건 경시하는 애들이 중요하고 뭐 사실은 빨리 중등을 가고 고등을 가고 싶으면 저는 블랙라벨하고 A급 안 하기도 합니다. A급을 하는 경우는 경시나 좀 이렇게 좀 시간 여유가 있어서 진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애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중등 과정에 여기 좀 다 써놨는데 이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여기는 선행 안 했을 때 풀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블랙라벨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블랙라벨하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여기 있는 기출로 복습을 시키기도 해요. 강남 기출이나 본당에 있는 기출이나. 그래서 이제 상위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걸 쭉 다 하는 애들. 센도 하고 심화도 하고 뭐 워크북도 하고 대부분의 이제 이게 여러 번 한다는 게 중요한 얘기고요. 결국은 해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게 되고 나면 심화서도 풀고 기출 풀고 뭐 마지막에 학교에 있는 프린트도 풀고 시험 보는 연습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상위권이고요. 하위권은 거기까지 가기 전에 유형에 있는데 학교 프린트나 기출도 하위권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못 풀잖아요. 어렵잖아요. 본인 학교 기출만 여러 번 반복해서 시험 보는 연습을 좀 해서 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본인 학교 기출을 한 다음에 요새는 그게 좋아가지고 데이터베이스는 그 유사 문제가 계속 뽑히거든요. 그래서 그 유사 문제만 쭉 연습하고 가기도 해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쌤보다 문제수 적은 걸로 반복하는 게 더 낫고 공부량이 안 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직 고등 선행 나가시는 분 계신가요? 고등 약간 얘기를 드릴게요. 고1이 됐는데 중등이 부족하잖아요. 여기는 좀 근데 쉬운 교재로라도 하는데 이게 뒤에 가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고등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센뿐만 아니라 뭐 전국연합 기출 있는 거나 학교 부교재 있는 거랑 굉장히 많이 풀 기출도 많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되게 부실한 경우라서 극복을 해야 되면 그냥 센 정도는 하되 만약에 심한 문제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고등이. 안 할 수는 없으면 이거는 선별해서 양을 작게 해서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항상 드린 말씀이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1번부터 500번까지 있는 거를 한 번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걸 줄여서 공부량이 안 되면 100개를 5번 푸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실하면 센 정도도 줄여서 하던 여기 쉬운 거를 복습을 해서 잡히면 심한 문제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여러 번 풀려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나아요. 학교 프린트에 선별되어 있는 거든 내가 선별을 해주던 이제 그런 형태라는 거고요. 고의고사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고의 같은 경우는 일단 시험 체크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 안 돼 있으면 이 부분은 좀 해야 돼요. 이 부분 안 하고 여기를 시험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중3이랑 고1에 이 인수분해부터 이 함수 있는 데까지는 정말 많이 해놓는 게 중요한 게 이게 결국 수능 범위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나가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안 되면 뒤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잡는 거고 여기에 기초가 되는 게 중1, 중2, 중3의 대수 부분이라서 거기만 지금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고3은 말씀드렸죠. 제가 2점짜리부터. 그러니까 2점짜리부터 이 모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의 핵심은 양이 작거나 안 돼 있는 애들은 양을 줄여서 성취를 늘리면서 계속 조금씩 나아간다는 거. 그렇게 저는 이게 제가 가르치는 방식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고등 과정 하는 건데 요거는 제가 따로 뭐 필요하신 분 말씀을 드릴게요. 다 있진 않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잠깐 드릴까요? 얼마 안 걸리니까. 네. 여기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중등 거는 내가 설명을 대표 유형을 안 풀어줘도 풀었던 학생도 여기는 유형별로 풀어주는 게 좀 도움이 돼요. 여기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초등에서 중등 갈 때 쌤은 설명을 해준 비단계를 쑥 풀었던 아이도 여기 가면 쌤을 풀면 본인이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책을 낮춰서 하이매스로 먼저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보통 저 같이 해요. 하이매스, 쌤, 그다음 복습 RPM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가거든요. 그게 필요하기도 하고요. 첫 진도 나갈 때 필수 예제나 A 같은 경우 처음 모르면 그거는 좀 제가 풀어주는 게 필요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좀 달라요. 같은 아이가 똑같이 성장을 해도 고등 걸 할 때 처음에 이거를 바로 툭툭툭 풀어내는 거는 보통은 뭐 경실했거나 옛날에 수학 경험이 많지 않으면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는 복습을 많이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앞부분 거기를 좀 복습을 좀 많이 합니다. 거기를 기반을 갖고 나면 뒤에는 나가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은 이거는 그냥 지금 좀 멋있겠지만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내용이랑 달리 올해 처음 고1이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등급제 바뀐 다음에 고등학교 시험은 항상 등급제 교과과정이 바뀌면 시험은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그 새로운 책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책이 나와서 변형 문제가 많이 안 나오고 부교재에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5등급제로 바뀐 거랑 두 가지인데 5등급제로 바뀌어서 난이도를 크게 조정 안 해도 되는 문제랑 고등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난이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영상 보고 선생님들이 보면 화낼 수도 있지만 그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고교 학점제에서 40% 못 넘은 애들은 나머지 공부시켜야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것 때문에 학교 시험을 되게 쉽게 내요. 그래서 올해 지금 고1 분당에 있는 시험은 대진고가 1학기 중간만 어려웠고 그 다음에 좀 쉬워져서 전체적으로 다 쉬웠다. 근데 그 쉬웠던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 소스는 어제 모의고사 본 거 아세요? 고3, 고2, 고1 그 전국연합 모의고사 봤거든요. 그 전국연합 모의고사에 나왔던 고1에 있는 요 문제와 EBS에서 내는 올림포스라는 이름이 붙은 시리즈가 4권이 있어요. 올림포스 유형, 고난도, 전국연합. 요 5가지가 지금 분당에서 고등학교에서 시험 나오는 소스예요. 저거를 쌤부터 해서 여기를 소화시킨 다음에 시간 안에 푸는 게 고등학교 시험의 핵심이다. 뭐 여기 써놓은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얘기.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쉬워졌어요. 쉬워졌고 자세히 어울려져서 교과과정 변경되기 7년이거든요. 교과과정 한 단위가 7년인데 7년 차 마지막 가면 확 어려워져요. 그럼 이제 우리 애가 지금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지만 교과과정 만료차가 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히 어려워져서 그걸 바라거든요. 그래서 공통수학은 실력 정석의 의미는 항상 제 설명에 말씀드리는 게 안 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심화 책이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이제 심화 연습하는 책이고 실제 시험 준비는 이걸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중등 저학년이라서 이거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아주 좋다. 시간이 없으면 이거 바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시험에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상위권은 다 하는 거고 중하위권은 될 때까지 양잡기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게 올해 시험인데 이건 제가 설명에 따로 많이 하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요 모든 책이 아까 지금 얘기했던 이 책이에요. 올림포스의 전국연합, 올림포스 유형편, 전국연합, 뭐 프린트 고난도 다 그 책이에요. 여기서만 나온다는 거 지금. 여기 문제가 쉽냐? 안 쉽습니다. 여기에 전국연합 문제 한 문제는
막말로 각 잡고 제가 여기서 풀이해가지고 쓰기 시작하면 10분, 15분도 걸리는 문제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럼 시험장에 한 문제만 있어야 되지 않냐? 아니요. 한 4-5문제가 있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푸느냐? 그래서 전교 1등이 70점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등부터 대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오늘 참 혼자 단독으로 제가 원래 좀 많이 많아서 짧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너무 길어졌고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끝나고 뭐 저 질문 있으시면 여기 있을 테니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